안녕하세요. 한 달간 잘 지내셨어요? 예. 서울은 마취통증학과 원장 윤영입니다. 날씨는 나날이 더워지고 있지만 올해는 좀 덜 덥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참 재밌더라고요. 1위부터 한 8위까지가 거의 뭐 승률이 비슷하거든요. 예.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생겨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깨 인대 손상입니다. 뭐 어깨 힘줄 손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어깨 뭐 오십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복잡한 게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용어를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 그 어깨 인대 손상, 어깨 힘줄 손상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 만들고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책을 봤는데 저희 비욘드에도 자주 출연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세요. 요 책인데 어깨 통증 완전 치료법. 뭐 이 정도만 한 번 읽으시면 뭐 일반인들 아니면 뭐 의사들도 딱 정리가 되기 참 좋은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사들이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겠죠. 그 일반인 분들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자기 몸이 아프면 관심이 생기는데 자기 몸이 안 아프면 관심이 좀 안 생기기도 하죠. 이걸 따로 읽는 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중간에 자기 병명에 해당되는 거 한 챕터 정도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깨 통증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저거 운동도 있고 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치료가 어려운 게 결국은 이 노화랑 관련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반복적인 손상을 받아서 찢어진 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넘어져 가지고 만약에 확 찢어졌다. 그거 간단하게 꿰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화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손상을 받아서 찢어지게 되면 거기 회전근개라는 인대가 얇아져 있거든요. 그 얇아져 있으니까 꿰맬 게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얇아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좋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인대 같은 거를 갖다 이렇게 인공인대를 좀 노져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수술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슬라이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을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 회전근개라는 게 뚜껑이란 뜻이고요. 이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건 우리 옆에 이렇게 보시면 어깨뽕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각근. 뭐 이런 게 움직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기타 뭐 다른 큰 근육들. 회전근개는 아주 작은 근육들인데 요거는 관절을 움직일 때 이 대퇴골두가 바깥으로 빠지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는 움직임이 자유로우니까 손상이 많죠. 어깨는 뭐 안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360도 돌아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손상이 많죠. 자유가 많으면 손상이 많죠. 자유민주 국가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독재국가면은 손상이 적을까요? 뭐 아니 어쨌든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어깨에는 여러 가지 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회전근개 손상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 외 이두박근 건의 손상도 있는데 이건 그냥 뭐 이 이두박근이 이렇게 뾰록 올라오는 거라서 진단하기 되게 쉽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인대들은 사고 시에 동반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회전근개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인대 손상에. 근데 회전근개는 원래는 인대보다는 힘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붙어 있으니까. 하지만 기능은 인대랑 비슷해요. 인대라는 게 뭐냐면 관절을 보호하는 어떤 꽉 잡아주는 장치거든요. 회전근개는 힘줄임에도 불구하고 인대처럼 기능을 해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예, 회전근개 손상의 원인. 뭐 손상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과도한 무게를 가지고서 자꾸 반복적인 손상을 당한 거. 그다음에 뭐 퇴행성 변화, 혈행 이상. 뭐 담배 피면 뭐 손상이 심해진대요.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니코틴이 혈관을 이제 수축시키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혈행 이상을, 그러니까 피가 잘 가게 하는 약을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피가 잘 가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피가 잘 가는 약 무슨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먹었다고 회전근개 손상이 적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아스피린 기타 등등을 먹으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그 주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론 난 건 없다. 그렇게 따지면 뭐 홍삼이나 마늘 이런 것들도 혈액순환 좋게 하니까 결국 회전근개 손상을 적게 할까요? 네, 알 수 없겠습니다. 이 회전근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극상근이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크로미온, 견봉 밑으로 이게 극상근이라는 요 회전근개가 들어가는데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자꾸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 어깨가 자꾸 부딪히고 이렇게 올릴 때 요 뼈에 닿기 때문에 바로 이 극상근 손상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하면 대개 극상근 손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상이라는 게 뭐냐면 극이라는 게 이게 가시란 뜻이에요. 가시극. 그래서 요 뼈를 가시라고 부른답니다. 요 뼈 이렇게. 가시 위에 있어서 극상, 요 아래에 있는 게 극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형극의 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형극의 길, 뭐 가시밭길, 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형극의 길, 뭐 이런 그런 게 되겠죠. 네, 극상. 그래서 요 극상근 손상이 회전근개 손상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결국은 어깨 인대 손상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회전근개 손상이고, 회전근개 손상 중에 가장 많은 게 극상근 손상이니까 극상근 손상만 말씀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뭐 휴식 시 야간에 아프다. 밤에 아픈 분도 있어요, 의외로. 밤에 아프면은 밤에 아프면 오십견인데요? 아닙니다. 회전근개 손상도 아플 수가 있어요. 예. 옆으로 그 어깨가 아픈 쪽으로 누우면 아픈 거거든요, 이것도. 인대가 눌리니까 아픕니다, 이게. 오십견하고 증상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의 증상으로 보면 여기 팔을 들 때 아프다. 팔을 내릴 때 아프다. 들 때 아프고 내릴 때 아플 수 있죠. 그리고 특정 자세에서 아프다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오신 분들이 난 이렇게 할 때 아파. 뭐 이렇게 뻗으러 갈 때, 뒤로 뭐 뭘 주려고 할 때니까 아파. 뭐 이렇게 들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아파.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그 손상된 그 위치에 회전근개가 사용될 때 그때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개는 이제 그게 극상근이니까 극상근의 손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아니신 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앞으로 할 때 뒤쪽이 아파. 그러면은 이제 극상근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인대가 아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디가 아파? 그러면 뭐 요건 또 앞에 있는 회전근개가 아프신 거겠죠. 근데 이 증상이랑 꼭 그 손상된 부위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병이랑 뭐 섞여 있는 분이 많아요. 또 뭐 오십견이랑 섞여 있는 분들, 관절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은데 대개 한 30~40%가 회전근개 손상이니까 대개 어깨가 아프면 회전근개 손상이 많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십견은요 팔이 안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굳어가지고. 네. 회전근개 손상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첫 번째 뭐 항상 당연한 얘기죠. 의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드려야죠. 내가 어떻게 아팠고 저렇게 아팠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아팠어. 그 말을 의사가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저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비슷한 말씀 맨날 듣다 보니까 듣다가 하고 난 이미 진단됐거든요. 그만 듣고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의사가 이학적 검사도 해야 돼요. 뭐 어깨 이렇게 좀 만져보는 거죠. 이렇게 비틀어보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겠고, 그다음에 뭐 초음파 검사, 뭐 MRI 검사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손상이 어떻게 하냐? 통증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안 아프신 분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뭐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안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 아프겠죠, 보통. 그리고 이게 아픈 게 뭐 확실하게 뭐 아픈 게 아니고 뻐근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회전근개 손상하고 동결견 관절염이 같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동결견이 있는 분인데 알고 보니 회전근개 손상도 있어요. 동결견은 팔을 들면 팔을 자꾸 위로 들어주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운동하시다가는 회전근개가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관절염이 심하신 분은 회전근개 손상이 있고 하여튼 뭐 되게 복잡하게 여러 군데 다 망가지신 분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손상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치료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뭐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으니까 의사들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네. 치료는 뭐 다른 부분하고 비슷하죠. 결국은 뭐 약물 치료, 진통소염제, 좀 염증 가라앉히고 물리치료 해주고, 그다음에 뭐 뭉친 근육들 도수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찢어지는데 아주 경미한 손상이면 충격파를 가하면 논리적으로는 다시 붙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충격파하고 나서 이게 좋아지셨어요, 환자분이. 좋아지셨으니까 한번 이게 수술해서 한번 안쪽이 제대로 좀 재생되는지 볼까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네. 주사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전근개 손상된 데다가 뭐 스테로이드를 놔주기도 하고, 뭐 염증이 너무 심하면 스테로이드 맞아야 돼요. 근데 뭐 많이 맞으면 뭐 스테로이드를 뭐 3-4번 이상 맞으면 안 되겠죠. 너무 짧은 시기 내에. 그런데 염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가 오히려 나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포도당 주사가 유명한 이제 프롤로 주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PDRN 주사라고 요즘 연어 주사, 뭐 콜라겐 주사, 뭐 이런 걸 해줘서 거기를 뭐 재생을 촉진시킨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생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몸이라는 게 재생이 참 안 됩니다. 아주 경미한 손상이 모를까? 네,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걸 다 동원을 해도. 그리고 신경 차단술도 있는데 상경갑신경 차단술이라고 요 어깨 뒤쪽의 근육들을 갖다가 이완시키는 주사예요. 그 근육 이완을 시키려면 근육에다가 일일이 다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근육이 몇 개입니까? 7, 8개씩 되는데 그럼 최소한 주사를 7, 8대씩 맞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사가. 그러니까 대표하고 있는 신경 하나에다가 이렇게 마취제를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완이 되는 주사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차단술. 차단술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신경이 차단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신경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우리나라 말 차단이라는 게 꽤 그 이미지가 의미가 강해서 그렇거든요. 영어로는 블록입니다. 블록. 그냥 블록.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를 차단하는 것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차단을 한다고 신경을 절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차단술 중에 수술적 차단술은 신경을 절단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요건 신경 차단술 요거는 대부분 그 마취제만 넣어서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일시적으로 마취했는데 무슨 놈의 치료가 돼? 뭐 그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만성 통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신경이 과흥분돼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신경을 갖다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들게 만들면, 그 하루 사람이 이렇게 계속 막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힘들게. 그러다가 몸도 아프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휴식이죠. 바로 약간 이렇게 휴식으로다가 신경도 휴식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정상으로 좀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어깨에도 사용을 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어깨의 치료 원칙, 뭐 인대 손상 치료 원칙은 뭐 이게 되게 일반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근골격계 통증은 되게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생명이 어떻게 되는 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은 어떨 때 보면 되게 큰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냥 살란다 이런 분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나 그냥 살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견딜 수 없는 통증 가지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수술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못 견디니까. 근데 만약에 통증이 있는데 수술을 안 받는다 그런 분들은 견딜 수 있는 통증이니까 안 받겠죠. 되게 이게 의학은 자연과학이면서 동시에 인문과학이기도 하거든요. 수술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말씀 적어놨죠.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 어깨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어깨가 조금만 아파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수술 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2.5cm 이상의 파열 뭐 비수술 치료로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겠습니까? 이런 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니까 통계적으로 좀 이렇게 전층 손상이고 뭐 2.5cm의 파열이면 뭐 수술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급성 손상은 수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성적으로 손상이 되면 주변이 멀쩡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딱 꿰맬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성이 되면 인대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수술할 게 없어요. 다 얇아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적어 놓은 게 이게 바로 의학의 어떤 의학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 수학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상이 적더라도 기능 유지가 필요하면 수술 대상일 수 있다 이거죠. 예. 어떻게 해요? 뭐 어깨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좀 빨리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에도 말이 가능해요. 근데 놀랍게도 손상이 크더라도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안 받고 그냥 재활 치료하고 그냥 통증 치료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막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의학은 그런 거예요, 원래. 네. 이걸 너무 자연과학적으로 생각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 재활 운동이 중요하겠죠. 근데 어깨는 특히 재활 운동이 중요해요. 왜냐? 이게 항상 부분적으로만 치료가 되거든요, 안쪽이. 수술도 그렇고 뭐 비술도 그렇고.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해서 주변 근육을 좀 강화해 가지고 뭐 꽁 대신 닭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유행하는 운동 나와 있죠. 견갑골 안정화 운동. 이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뭐 회전근개 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비온 뒤를 많이 보시면요. 어깨 운동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나한테 맞고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쉽겠구나. 그런 걸 본인이 찾아서 하시면 돼요. 다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운동의 원칙. 운동을 할 때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것만 지켜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인대 손상에는 여기 극상근을 보존하는 자세. 손등을 위로 해서 자꾸 어깨를 올리면 제가 이거 극상근 다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하늘로 해서 뭘 이래라 그런 거죠. 이게 손등을 위로 해서 멀리 뻗으면 이게 극상근 닿지 않겠어요? 너 인대가? 네. 그러니까 극상근 인대가 뼈에 닿게 되니까 이게 손상을 많이 주게 돼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금연, 담배는 혈액순환을 저하시킨다. 이게 뭐 어깨만 그렇겠어요? 모든 수술이 똑같지? 담배 피시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 가지고 수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깨만 그런 게 아니라 척추 수술 있죠 이거. 그다음에 뭐 뼈 같은 거, 뼈 부러진 거 다 그렇거든요.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담배 뭐 끊는 게 낫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있어요. 여러 군데 관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동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무슨 전임 관장님이래요.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버님이 그렇대요. 담배 피느니 그냥 도박을 해라. 아버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담배 하는 게 노름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서 이거 담배가 노름보다도 몸에 안 좋은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름도 굉장히 몸에 안 좋은데. 네.
그리고 힘줄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수술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 이름만 알고 계세요. 뭐 힘줄 세포 재생술, 뭐 콜라겐을 주고 뭐 피를 낸다, 혈종을 낸다, 골수 자극 재생술, 뭐 구멍을 뚫는다. 이거 골수 자극 재생술 이거는 그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무릎에도 나와 있죠. 무릎에도 이렇게 구멍 뚫어서 연골 재생시킨다는 건데 그거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걸 듣다 보면 이제 그러면 힘줄 세포 재생술 뭐 이거 혈종 일부러 피를 넣어주면 좋아지나?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피를 넣어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는 좀 조심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재생 주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하는 거는 포도당을 주로 쓰고요. 주 1회 5주 정도?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원래 재생하는 데는 3개월인데 어떻게 보면 한 번 맞고 3개월 뒤에 맞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사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한 번에 아픈 데가 정확히 잘 들어갈까요? 그게 우리 생각이지.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한 5번 정도 맞으면 아마 아픈 데로 100%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주 1회 5주 정도 5번 맞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당 중에 좀 약한 농도를 사용해요. 12.5%라고 그래가지고 5% 포도당이면 우리 몸에 있는 등장액이라고 그래서 그게 생리식염수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12.5%니까 우리 등장액보다 2배 정도 2.5배 찐덕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포도당 5에서 10ml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여자분이고 좀 관절이 작으신 분은 5ml 쓰고 남자고 막 20몇 살 운동해가지고 좀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은 10cc 줘도 양이 뭐 부족합니다. 좀 널찍하게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프롤로 주사가 있겠고 그다음에 PDRN 주사 이거 연어의 DNA를 추출한 것이다. 네. 이것도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주 1회씩 3주 정도 그러니까 3번 정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콜라겐 주사. 콜라겐 주사는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mm인데 그 조금을 손상된 데다가 싹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거 운 없는 분들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낫는 과정에서 아픈 것도 굉장히 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콜라겐 주사는 약간 의사 입장에서 주사 후 아프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조금 저 같은 경우에 아직 좀 꺼리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콜라겐 주사도 역시 이거는 2주 간격으로 15일에 한 번씩이죠 보통. 왜냐하면 맞고 나면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매주 맞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PDRN 주사 맞자마자 좀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아픈 주사 쪽으로 많이 하게 돼요. 의사들도 자기도 모르게. 환자분들이 정말 의사를 잘 믿어주시면 맞고 나서 며칠 더 아프지만 그래도 잘 믿어주시면 콜라겐 주사를 놔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뭐 옛날에 무슨 신라 화랑 있잖아요. 뭐 군신유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뭐 친구끼리 의리가 있어야 된다. 뭐 임전무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삼강오륜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보니까 의사와 환자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 의사와 환자는 의환유의 서로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적인 관계만은 아니다. 의사와 환자는 서로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 주사 한 번 맞고 또 바로 좋아져야 되는데 저라고 뭐 매번 뭐 주사 한 번 맞고 바로 좋게 하기 참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어저께도 저한테 주사 맞으시고 지난번에는 빨리 좋아지든 안 좋아지냐면서 불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 당연한 거죠. 이해는 가는데 아니 병이라는 게 매번 다른데 어떻게 제가 한 번에 다 낫게 해드리겠습니까? 네. 신경치료 주사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근육통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깨 움직일 때 뻐벅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근육이 이렇게 장력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거 상견갑신경 주사라고 이걸 맞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좀 뻐걱 소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견갑골 운동이라고 다른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 정성근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제가 이런 운동들은 한 6개월 해야 효과를 보고요.
저도 이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좀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효과는 봤는데 안에 회전근개는 역시 부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왜 운동하다 제가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태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 어깨라는 게 참 어렵죠. 치료되기가. 이게 되게 불안정한 관절이라 그렇고요. 여러분들 참 좀 빨리 좀 잘 낫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있으면.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제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죠. 예. 시청자 질문 들어오셨네요. SS님. 안녕하세요. 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증식 치료 중에 프롤로 DNA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분 파열에는 어떤 주사가 효과가 좋은 편인가요? 이게 나이와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그리고 그 나이가 이제 45세 제가 결정한 기준이에요. 45세를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40세 기점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 자기 몸에 재생 능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 몸의 재생 능력은 한 30에서 50회를 재생하고 나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생하는데 120일이 걸리거든요. 모든 게. 대충 120일 석 달 잡으십시오. 그럼 1년에 4번 재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년에 4번이면은 40살이면 40번 재생했죠. 제가 아까 40번 30에서 50번 재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살까지는 재생을 많이 했을 텐데 40이 넘어가게 되면 재생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손상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프롤로 주사만 주면은 이게 안에 영양 성분이 전혀 안 들어있잖아요. 자기 몸에서 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효과가 좀 떨어져서 보통 45세 넘어가신 분들은 제가 DNA 주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뭔가가 좀 들어가서 유전자에 손상된 거를 좀 치료하면 같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해보면 역시 DNA 주사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효과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나 나이 60인데 나는 아직 건강해. 그런 분도 있죠. 60인데 재생이 할 게 많이 남아있는 분도 있고 70인데 재생하는 분이 재생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몸 상태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몸이 되게 건강하시고 나이가 70이라고 그래도 이게 딱 보면 청년의 몸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프롤로 주사를 맞기도 해요. 프롤로 주사 장점이 있어요. DNA 주사는 안에 3cc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거만 희석해서 써도 6cc 많이 그렇게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프롤로 주사는 포도당이니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프롤로 주사도 희석을 잘하면은 통증이 많이 없거든요. 맞을 때. 그러니까는 프롤로 주사도 그럴 때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DNA 이게 좀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치료법이긴 한데 DNA 주사를 놨는데 이게 한 3번 어떨 때면 5번까지 놓기도 하는데 정 안 되면 그런데도 계속 아프다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좀 의사로서 안에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프롤로 주사로 바꿨더니 효과 있었습니다. 이게 반대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DNA 주사 맞다가 프롤로 주사 맞으면 효과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책에는 맨날 몇 번이면 효과 몇 프로, 몇 가지 몇 프로 이렇게 퍼센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개별 환자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아야지 DNA 주사 효과는 95%입니다.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나는 그 5% 안에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저거 치료를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답이 됐을 걸로 믿고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상님 안녕하세요. 네. 어깨가 정상인 사람도 자주 옆으로 누워 자거나 하면 장기적으로 어깨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요? 옆으로 누워 자면 어깨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요? 글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눌리니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워 자는 것 때문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보다 어깨를 갖다가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예? 아니면 안 좋은 자세 있죠. 왜 라운드 숄더라고 이렇게 하는 자세, 이런 거, 예? 이런 거에서 다치는 가능성도 더 크겠죠. 누워서 자는 것 때문에 손상이 발생할 거는 거의 없을 걸로 제 의견입니다. 뭐 앞으로 이런 연구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 누워서 아프신 분들이요, 옆으로 누워서 아프신 분들은 어깨가 이미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손상이 있으니까 아프죠. 원인과 결과가 반대이죠. 항상 손상이 있어서 누워서 자면 아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착한 맛 던진에서 통계님, 예, 안녕하세요. 아주 저희 애 시청자이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요즘 들어 등과 허리 경계 지점이 아프고 목이 결리고 왼쪽 어깨와 엄지손가락까지 저린다. 엄지손가락이 저리면 5번, 6번 디스크가 되겠죠. 5번, 6번 디스크, 6번 신경. 네. 울트라세 세레브렉스 리리카를 먹어도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담 걸린 것처럼 목이 안 돌아가는 후 생겼어요. 그러니까 6번 신경이 눌리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목 디스크라는 거 아시겠죠? 약은 뭐 드시긴 하고 계신데 세레브렉스가 좀 약한 약이 되겠죠? 세레브렉스보다 좀 센 진통소염제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결인치료, 예? 물리치료, 결인치료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거 잡아당기는 거 결인치료, 그거 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그 근육 있지 않습니까? 근육. 목이 안 돌아가는 건 이게 근육통이에요. 그래서 근육에다 이렇게 마취제 주사 좀 맞아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좀 안절이면 되는데 그거로도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엎드려셔가지고 여기다가 경막의 차단 수술이라고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몸 좀 이렇게 좀 풀어보세요. 이렇게 막 이완이 좀 막 몸이 좀 늘어지셔야 돼요. 이게 목이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좀 누워서 편하게 좀 쉬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뭐 사우나 안 가셔도 되긴 하는데 릴렉스 하는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세는요, 이런 분들은 자세는 이렇게 아픈 쪽 반대로 이렇게 목을 돌리고요. 팔 이렇게, 왼팔이 아프시면 이렇게, 예? 머리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아유 편하구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 디스크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치료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 권승준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권승준님,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어깨가 아픈데 마침 알고리즘이 여기로 오게, 네,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여기로 오게 됐죠. 이게 아프시게 되면 결국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게 다 가르쳐 줘요. 네. 운동하다가 어깨를 한번 잘못 삐끗했었는데 그 후로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 3, 4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는 일시적 증상인지 아니면 내원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35세 남성입니다. 3, 4일이 됐죠. 근데 이게 35세. 이게 35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35세부터 죄송합니다. 노화는 좀 그렇고, 진짜 완전히 젊은 남자의 몸에서 약간 중년 남자의 몸으로 바뀌기 시작할지도 모르는 나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픈 거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중요한 게 이게 안에 염증이 있으면 계속 망가지거든요. 빨리 진통소염제 같은 거 좀 드시고, 예? 물리치료 좀 받아보시고 좀 하세요. 일단 이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뭐 자연스럽게 괜찮아는 지실 거예요. 아마 2, 3주 지나면 젊으시니까. 근데 이거 아플 때 빨랑빨랑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삐끗하셨죠, 그렇죠? 뭔가가 걸리는 느낌, 딱 이게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일단 뭐 병원에 한번 가가지고서 그거 좀 약 좀 드시고 물리치료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프시니까 조금 운동 쉬었다가 하시고요. 예. 대개는 좋아질 겁니다. 네.
대답이 좀 되셨죠? 네. 예. A, B, C, D 1, 2, 3, 4. 예, 안녕하세요. 예. A, B, C, D 1, 2, 3, 4. 아이디가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깨 가나다라 뒤에 A, B, C, D 1, 2, 3, 4 가나다라까지. 예, 죄송합니다. 네. 어깨 탈구 고치고 나서 물리치료로 회복 중인데요. 아유, 이거 어깨 탈구될 때 인대 같은 것도 다 늘어나고 막 다치잖아요, 이거. 이거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데 아파서 운동하기 힘듭니다. 이거 아픈데 계속 해야지 빨리 낫네.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요? 예, 빨리 회복하려고 참고 하는 게 아니 너무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약을 드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아프면 약을 드시면서 회복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너무 아픈 상태에서 운동하라고 그러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예. 근데 이게 어깨가 한 3일만 이렇게 아마 안 움직여주면요. 얘가 굳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프니까 아마 거의 원장님께서 이게 좀, 다시 이렇게 잘 꽂아놨으니까 어깨 굳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약 좀 드시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계속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완전히 움직이긴 좀 어렵죠. 이렇게. 예. 참고 하는 게 원래는 맞긴 하죠. 다른 부분이 괜찮으면. 근데 이거 너무 아파서 이거 어떡하죠? 예.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나 이런 거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혼자서 밤낮 하려고 해도 나 아프기만 하고. 예. 병원 가가지고 진통제 같은 거 맞으면서 이게 무슨 물리치료 받고 도수 치료 받고 이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팔 올리시느라고 고생 너무 하지 마시고. 네. 말씀드리면 원래 관절이 굳기 전에 빨리 참고 움직이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그게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병원 가가지고 이 도수 치료사 바로 이럴 때 도수 치료를 받아야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박상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다가 한번 고꾸라져서 어깨 쪽을 부딪혔는데 살짝 부은 것 같긴 한데 통증이 크거나 하진 않아서 병원은 아직 못 가 보았는데 붓기를 해서 병원을 가보긴 해야 할지 고민인데 원장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살짝 부었는데 자전거 타다 고꾸라졌다. 이거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면 꽤 높은 데서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짝 부은 것 같긴 한데 통증이 심하진 않다. 아마 근육이 되게 튼튼하신 분인가 봐요. 아니면 낙법이 좋거나. 붓기는 했는데 통증이 어깨 움직이는 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살짝 부은 것만 있으면 뭐 살짝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가 꼬꾸라져서 어깨 쪽을 붙였다. 그럼 이거는 꽤 큰 상처일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살짝 부었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통증을 심하지 않으니까 병원에 안 가보신 거 아니겠어요? 뭐 통증이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깨 움직이는 거 잘 움직여지고 그러면 뭐 안 가셔도 되죠. 통증 점수 1점에서 10점 사이에 뭐 2, 3점. 뭐 어깨 움직임 괜찮고. 그러면 뭐 굳이 안 가보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부은 정도. 어깨에 뭐 빠지거나 뭐 골절은 아닐 거고. 살짝 부은 거 정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좀 기다리셨다가 통증 악화되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별거 아닌 거로 제가 이해했어요, 일단. 저도 말씀만 듣고 하는 거니까 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찰을 못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단은 어떻게? 진단은 의사가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환자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는 어깨 가지고 이렇게 막 이학적 검사라고 그래서 움직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여 보는 걸 제가 못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유롭게님,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관절 내시경으로 어깨 치료하면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재활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어깨 치료하고 회복 시간.
뭐 논리적으로는 6주인데 뭐 책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주장되는 건 6주고 뭐 길면은 3개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재활은 뭐 통증 없어지면 뭐 2, 3주 내에 바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자세한 거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랑 가서 상담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보다. 네. 그러시고 예, 마니마니님 네, 어깨 한번 다치고 나면 이후로 재발도 자주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깨 다쳤던 사람이나 평소에 하면 좋을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재발을 막기 위하여 좋은 거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견갑골 안정화 운동 있잖아요. 그거 좀 하셔야죠. 그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칭은 다 알고 계세요. 뭐 어깨 스트레칭 이거 하기 어렵거든요. 의외로 이거랑 이 뒤로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스트레칭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운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견갑골 안정화 운동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라고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끈으로다 뭐 잡아당기는 것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운동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다가 난 저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 그 수많은 막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저거다. 그러면 그걸 하시면 좋은데 그 운동은 기본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도구를 사용하면 안 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할 수 있는 거.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라고 이거 드는 거랑 뒤로 젖히는 거 저도 이게 아무런 도구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이 바로 되게 좋은 운동이죠. 아니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헬스클럽을 따로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뭐 재발 훈련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뭐 프로야구 선수들 이런 분들이야 직업이니까 하겠는데 일반인이 그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들 요거 먼저 하셔야죠. 요거. 견갑골 들기, 견갑골 뒤로 젖히기. 요거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스트레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살살 해주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강나영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양팔을 위로 쭉 뻗었을 때, 예, 오른쪽 팔은 귀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애를 쓰면 닿고, 왼쪽 팔은 바로 닿습니다. 오십견 증상일까요? 평소에 어깨 통증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깨 움직이면 오른쪽 어깨에서 소리가 나기도 해요. 이게 확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오십견 증상은 아니고요. 이게 바로 회전근개가 약간 기스가 나신 거예요, 이게. 그게 이 기스가 나서 약간 염증이 있다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무슨 충돌 증후군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 할 때 이게 올릴 때 이게 끝에 가서 이게 살짝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의 회전근개 손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십견 증상 아니세요? 그 이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운동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통증은 별로 없지만 이제 이게 좀 어깨 인대가 좀 이렇게 좀 얇아지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가 회전근개가 부어서 오시는 증상이에요, 이거. 예. 소리 난다. 이 소리 나는 것도 그렇거든요. 삐걱대요, 이상하게. 왜 그러냐? 회전근개라는 게 어깨를 꽉 잡아주는 이런 어떤 인대이기 때문에 얘네가 꽉 잡아주지 않으면 어깨가 좀 건들거려 이렇게 건들건들. 그래서 그 뜨드드드드드드 뭐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소리 난다고 그 병은 아닌데 어쨌든 소리 나는 거는 이 불균형을 의미하거든요. 잘 잡아주질 못하는 거죠. 관절염은 소리가 안 나나? 관절염도 소리가 나죠. 예. 이 관절염에서도 소리가 날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는 오십견보다는 회전근개 손상이 가깝겠습니다. 예. 그러신 거고, 예. 파워님, 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상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다 보니 어깨가 요즘 아픈데 병원 치료나 수술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자세 교정이나 시트 조정 같은 걸로도 운전 중 어깨 통증 잡을 수 있을까요? 장거리 운전을 장거리 이거 하시면 어깨가 아프죠. 자세 교정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집어넣고 어깨를 뒤로 쭉 펴주고 그다음에 시트 조정, 시트도 이게
어깨 높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예? 예, 정확한 높이. 그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자세 교정, 시트 조정은 꼭 하셔야 돼요. 그 어느 정도로 시트를 조정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이 운전에 관한 유튜브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는 유튜브도 있어요. 미남의 운전교실이라고 얼마나 거리를 핸들과의 거리가 있어야 어깨가 좀 덜 아프냐. 근데 그분이 맞아요. 이게 딱 요 정도죠. 요 정도. 딱 요 정도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돌릴 때 이게 이렇게 잡아당겨지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펴져지는 그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 시트 조정 좀 하셔야 돼요. 계속 아프시면. 계속 이 상태로 운전하시면서 어깨 안 아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집어넣게 하셔야 돼요, 운전. 그리고 어깨 쭉 펴시고. 평소에 하다가 이게 견갑골 운동이고 쭉쭉 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되니까 목도 이렇게 뒤로 좀 젖혀주시고. 맥힌지 신전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이제 쉴 때 목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잡아당겨 주시면서 위로 잡아당기는 자세가 나오면서 내가 이제 뭐 인형 같다, 뭐 끈 달린 인형이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머리를 위로 좀 들어주시면서 뒤로 살짝 젖혀주는 거. 요런 스트레칭. 맥힌지 신전 운동이죠, 목에. 요런 거 좀 살살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어깨가 아마 파워님 말씀하시는 어깨가 우리나라는 여기 승모근도 어깨라고 부르거든요. 그 통증일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 어깨 관절 통증이 아니고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실 거야. 아마 여기 승모근.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젖혀줘야 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운전할 때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요. 운전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운전은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너무 오래 하면 이게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냐, 이게 운전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긴장을 하고서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주 좀 휴식을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식. 장거리 운전하시면. 예. 네. 그래서, 예.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뵙는데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저희 비욘디 채널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의사인 저도요, 비욘디 들어와서 공부해요. 왜냐? 저도 뭐 통증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보다 이만큼 많이 알지만, 사실 다른 부분들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또 제가 뭐 일부러 시간 내서 정신의학의 최신지견 공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책으로 보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욘디를 보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비욘디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내가 우울증 요즘 우울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비욘디 우울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비욘디 어깨 통증 검색하시면 되겠고, 비욘디 협착증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욘디도 거의 지금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욘디는 이 비영리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짜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여기가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를 믿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비욘디 좀 자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 것도요. 예. 여태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7월 달 또 마지막 주에 뵙겠습니다. 7월이면 이제 드디어 열대야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좀 덜 더웠으면 좋겠고요. 작년처럼 너무 더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전기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